자, 페이지 246페이지. 파동의 간섭과 이용. 파동의 간섭과 이용. 여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갖고 있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갖고 있니? 아니에요? 네. 좀 싼 거죠? 없으면 싼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인지 그걸 한번 배워보세요. 예전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소니의 헤드폰에서 나왔거든요. 헤드폰 정도는 사이즈가 돼야 노이즈 캔슬링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작게 만든 거지. 그 노이즈 캔슬링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인지 이 파동의 간섭을 보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잘 봐. 되게 신기해요. 여기 사람을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똑같은 길이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 놓습니다. 여기도 스피커, 여기도 스피커. 그럼 여기서 노래가 막 나오겠죠? 여기서 막 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가만히 서 있는데 스피커를 양쪽에다 틀어놨으니까 양쪽에서 소리가 들리겠지? 되셨나요? 그럼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와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양쪽에서 들리면 훨씬 크게 들려요. 실제 소리보다 훨씬 크게 들립니다. 됐나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오는 파동이 이렇게 오는 파동이 이쪽에서 오는 파동이랑 이렇게 만나요. 만났을 때 파동이 만나요 를 다른 말로 중첩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파동이 만나면 얘가 이렇게 와서 결국에 이렇게 점점점 다가오면 여기 있는 마루가 요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온 파동이 여기서 마루가 이렇게 지나서 하얀 것과 노란 것이 동시에 만나잖아. 그러면 이 파동 에너지가 이만하게 커져요. 됐나요? 그래서 소리가 2배, 4배 크게 들려요. 여기까지 됐니? 한 번만 더요. 얘를 이렇게 옆쪽으로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동시키잖아? 그럼 갑자기 소리가 커져. 다시 좀 더 이렇게 이동시키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돼요. 너무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봤지 않겠니? 그래서 뭘 찾아냈냐면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겹치잖아? 중첩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현상이 다른 거에선 안 일어나고 오로지 파동에서만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간섭이라는 건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서 이렇게 생긴 파가 이렇게 진연에 오고 있대. 이쪽에서 이렇게 생긴 파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대. 됐죠? 그러면 얘는 서로 이렇게 동그란 애가 이렇게 오고 얘도 동그란 애가 이렇게 오면 서로 가운데서 동그란 애가 만나서 겹치겠죠. 얘가 마루고요. 얘도 마루예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서로 가운데서 겹치잖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애가 이렇게 겹치잖아. 그럼 얘도 마루고 얘도 마루죠. 이렇게 똑같이 마루와 마루인 상태로 겹치면 이 파동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짜리 파동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짜리 파동이에요. 얘네들이 만나면 갑자기 7cm짜리 파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돼서 이 폭이 변하는 현상을 간섭이라 그래요. 그런데 4cm와 3cm가 만나서 7cm짜리가 되죠. 그러면 커진 거 맞지? 그래서 이 간섭을 보강 간섭이라 그래요. 되셨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커진 다음에 어떻게 돼? 커진 다음에는 4cm짜리는 원래 4cm로 다시 줄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진행하고요. 3cm짜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지갈 길을 가요. 되게 신기하지? 파동이 막 가다가 저쪽에서 파동이 오잖아. 훅 커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와서 저 자리로 가. 계속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 그래요. 간섭한 후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내용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4cm짜리가 여기 오고 있고요. 하나는 아래로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3cm짜리가 오고 있대. 그럼 얘네들이 가운데 지점에서 만나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는 4cm짜리고 하나는 3cm짜리죠. 얘는 마루고요. 얘는 골이에요. 됐나요?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하나는 플러스 4짜리면 하나는 마이너스 3짜리죠. 합쳐져서 만났으니까 이걸 간섭이라고 해요. 그럼 얼마짜리가 생기냐면 위로 요만한 1cm짜리가 생겨요. 됐나요? 그럼 얘는 원래 컸었는데 만나서 작아졌지.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상쇄 간섭이라 그래요. 됐니? 그럼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 아니요. 와서 만나서 상쇄된 다음에 원래 가던 길을 가요. 4cm는 그냥 4cm 가고요. 3cm는 그냥 3cm짜리가 알아서 가요. 독립성이라고. 됐나요? 다시요. 간섭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배울 건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중첩이 뭐야?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겹친 거예요. 두 개 중에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떻게 돼? 커져요.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작아져요. 상쇄 간섭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이쪽에 써볼까? 하나는 아래로 4cm, 하나는 아래로 3cm. 여기 4cm, 여기 3cm. 요 두 개가 서로 만나면 얼마짜리가 어느 정도 생겨? 얘 골이고 얘도 골이죠.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7cm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3cm 가고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4cm 가는 거예요. 됐나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됐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거만 구별할 수 있으면 다 끝나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뭐가 돼? 커져. 보강간섭.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커져. 보강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 작아져. 상쇄간섭. 여기까지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맨 처음 나와주세요. 돌아가서 사람을 여기 세워놨어. 여기다가 스피커 이렇게 설치한다 알겠지? 됐죠? 여기서 틀고 여기서 틀었는데 얘한테 소리를 물어봤더니 와 소리가 크게 들리네 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지금 보강 간섭된 거지. 그럼 여기서 온 애가 마루라면 여기서 온 애도 마루여서 서로 보강된 거예요. 또는 여기서 온 애가 골이고 여기서 온 애가 골이어서 보강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쪽에서 틀고 이쪽에서 틀었어. 얘한테 물어봤더니 아 소리가 안 들리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쪽에서 마루가 왔다면 이쪽에선 골이 와서 상쇄 간섭된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게 간섭이에요. 됐니? 간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서 중첩되면 간섭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보강될 때가 있고 상쇄될 때가 있어요. 됐나요? 써볼게요. 저기다가 파동의 간섭. 이게 왜 파동만의 성격인지 알겠지?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고 이쪽에 사람이 왔는데 서로 만나면 커졌다가 다시 올라. 이상하잖아, 그치?
자동차 두 개 부딪혔는데 커졌다가 다시 가. 이상하잖아. 파동만의 현상이에요. 간섭이. 자, 첫 번째. 간섭은 두 종류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간섭은 두 종류. 하나는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상쇄 간섭이라 그래요. 보강 간섭은 이 폭이 커지는 거라고 했죠.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진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강 간섭은 진폭이 높이가 증가합니다. 상쇄 간섭은 진폭이 감소해요. 그치?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서 4cm, 이렇게 해서 3cm, 얘 진폭이 4cm, 얘는 진폭이 3cm,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그랬지. 됐죠? 그러면 가운데서 만난다 그랬어요. 만나면 이만한 게 생기는 거죠. 됐니? 만났어를 뭐라고 한다고? 중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됐지? 중첩되면 파동이 중첩되면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데 얘는 폭이 커졌죠. 얼마로 커졌어? 7cm로 커지는 거예요. 7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폭이 커진 거 맞지? 원래 파동보다 커졌어요. 그러니 그걸 보강 간섭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겼는데 3cm짜리 가던 길 가고요. 4cm짜리 가던 길 가겠죠. 3cm 이쪽으로 4cm 이쪽으로 3짜리 이쪽으로 4짜리 이쪽으로 계속 가던 길을 진행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얘도 한번 그려볼까요?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어요. 4cm짜리와 3cm짜리가 만나면 얘는 위로 4, 얘는 아래로 3. 그러면 역시 만나서 중첩된다 그랬지. 만나면 중첩돼요. 그러면 간섭 현상이 나타날 건데 얼마짜리가 생기겠니? 4와 3이 만났는데 서로 반대로 만났죠. 그러니까 위로 1 남겠지.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1짜리가. 어때? 원래 사이즈보다 작아졌죠. 진폭을 뺀 것과 같지, 그치? 그걸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 그래요. 상쇄 간섭. 서로 상쇄돼서 없어졌다는 뜻이야. 그럼 상쇄 간섭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 아래로 3cm짜리는 계속 진행하고요. 위로 4cm짜리도 계속 진행해요. 3은 가던 길 가고요. 4도 가던 길 가겠죠.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파동만의 현상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일단 보강 간섭은 커지는 겁니다. 상쇄 간섭은 작아지는 거죠. 재미 한 번만 더요. EX. 보강 간섭은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갈 거예요. 자, 보강 간섭 진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진폭이 증가하는 거라고 했죠.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자, 진폭이 증가할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만난 거야?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서로 커지죠. 됐나요? 그래서 얘는 마루와 마루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럼 진폭은 위쪽으로 마루 쪽으로 커지고요. 다시 골과 골이 만나면 진폭은 아래쪽으로 커집니다. 이해되니?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상쇄 간섭이라는 애는 이렇게 내리면 진폭이 감소하는 상태라 그랬어요. 서로의 진폭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누구와 누구가 만난 거야? 마루와 골이 만난 거죠. 얘가 마루면 얘 골이에요. 그래서 마루와 골이 만나면 아 이거 상쇄됐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니? 됐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간섭, 골과 골이 만나면 보강간섭,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간섭. 됐니? 자, 한번 말해볼게.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마루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마루 맞지? 얘네들이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럼 마루와 마루가 만났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동 에너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고 얘가 골이지, 그치? 그럼 마루와 마루는 무슨 뜻이야? 가장 높은 상태라는 뜻이지. 그래서 마루와 마루를 같은 위치와 상태라는 뜻이에요. 다시 골과 골은 가장 아래쪽이지. 그래서 골과 골도 같은 위치와 상태라는 뜻이에요. 요거 파동 에너지에만 쓰는 단어거든요. 위상이라는 단어는 위치와 상태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났어요. 골과 골이 만났어요 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용 문장으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보강돼요. 같은 위치와 상태끼리 만났을 때 보강돼요. 됐나요? 그러면 상쇄간섭은 언제 일어난다는 뜻이야? 마루는 꼭대기에 있고요. 골은 제일 아래쪽에 있지. 그래서 얘는 위치와 상태가 완전 반대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상쇄돼요. 자, 한 단어 올 수 있겠어요? 한 칸 모았죠. 뭐라고? 보강간섭은 진폭이 커지는 건데 4cm, 3cm 만나면 7cm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4cm랑 마이너스 3cm가 만나면 플러스 1cm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진폭이 원래보다 작아졌지. 그럼 그걸 상쇄간섭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전문적인 단어로 표시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돼요. 골과 골이 만나면 아래로 보강되죠. 됐나요? 마루와 골이 만나면 원래 4, 3이었는데 1이 됐으니까 진폭이 줄어들었지.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돼요. 됐나요?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을 뭐라고 해? 같은 위상이라고 해요. 그럼 마루와 골을 뭐라 그래? 반대 위상이라고 해요. 됐니? 여기까지만 해도 간섭의 거의 대부분을 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었는데 스피커를 설치했지.
아,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네. 그럼 얘는 보강된 거죠. 그럼 여기서 온 파와 여기서 온 파는 같은 위상에서 만난 거야. 되니? 얘기했는데 얘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상쇄 간섭됐구나 라는 뜻이죠. 되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이쪽에서 온 애와 이쪽에서 온 애는 반대 위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셨나요? 어때? 파동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이죠. 그래서 이 단어들을 익히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보강상쇄간섭은 원래 공식도 졸라 많고요. 뒤지게 어려웠거든요. 그 공식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문제를 풀던 옛날 시대는 지났고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그 단어를 꼭 신경 씁시다. 됐어요? 할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상식 하나. 아까 했던 노이즈 캔슬링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봐. 귀가 있었어. 음악이 있겠죠. 그죠? 재미?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이어폰을 꽂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음악을 틀어봅시다. 음악의 판은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요. 그럼 음악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악이 들려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음악은 들려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주변에 지하철 소리가 들린대. 그럼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리가 이렇게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얘는 지하철 소리도 들리겠지, 그지?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이쪽에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린대. 그러면 다른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통해서 이리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들리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때 여기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띵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음악 소리는 나는데 얘네 소리가 사라져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어떤 원리인지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여기 지하철 소리가 덜컹덜컹 그러면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대로 통과에 지나가면 여기 지하철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얘가 요 통 안에 여기 있는 전자제품 장치가 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소리를 판별해요. 그리고 그 녀석의 파형을 구별해. 그래서 그거의 반대파를 직접 만들어줘요. 됐나요? 얘를 이렇게 왔으면 그거의 반대파를 살짝 비틀어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원래 지하철 소리랑 얘가 만든 소리랑 반대 위상으로 튀어나오겠지. 어떤 상태로? 상쇄 간섭된 상태로. 됐나요? 그럼 지하철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 것 같은 거야. 왜? 상쇄돼서 없어졌으니까. 그럼 얘만 없애면 얘 소리 들리겠죠. 여기서 오는 파형은 얘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받아서 이거의 파동을 분석한 후에 얘의 반대파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로 하는 짓이 엄청 많겠죠. 이어폰으로 들어오는 외부의 소리를 다 분석한 후에 그거에 반대되는 파를 계속 만들어요. 계속 쏴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들어온 소리와 얘가 만든 소리가 겹치면 중첩되겠죠. 그 중에 반대 위상으로 겹치게 만들어주면 상쇄 간섭이 돼서 내가 원하는 음악 소리 말고는 다 없애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 조그만 애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겠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되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요만한 데 들어있다면
진짜 굉장한 기술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치? 이건 진짜 신기한 거예요. 나 이거 전자제품이 나올 때마다 진짜 대단히 신기하다. 그래서 예전에 헤드폰처럼 크게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부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기술도 되게 복잡했겠죠. 근데 얘를 작게 만들어서 뚝 누르면 그 파동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지. 다 보강 가서 상상하면서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 잘 보세요. 얘 마루 맞추기지. 얘 마루 맞추기지. 여기 마루예요. 됐나요? 여기가 골이고요. 여기가 골이에요. 그래서 그럼 잘 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쳤으니까 파동 에너지는 4칸 지나면 한 번 진동이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마루 한 번, 골 한 번을 지나서 0에 와야 한 번 진동이에요. 됐니? 됐어요? 됐어? 그럼 잘 봐.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반 진동한 거지. 됐니? 단어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 번요. 0에서 마루를 지나고 마루에서 골을 지난 다음에 다시 0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그랬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니? 요걸 반파장이라 그래요. 됐어요? 됐어? 그러면 마지막 끝났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는 이렇게 와서 한 번 진동이죠. 됐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한 번 진동이죠. 됐니? 됐어?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는 파장 맞지? 됐니? 그럼요. 다 끝났습니다. 마루에서 골까지는 몇 파장? 반파장. 됐니? 써줄까? 마루에서 마루까지는 한 파장. 골에서 골까지는 한 파장. 마루에서 골까지는 반 파장. 그래서 얘를 그냥 람다라고 쓰면 얘도 람다라고 쓰고요. 얘는 2분의 람다라고 쓰겠지, 그치? 됐니? 요거 할 수 있겠어요? 됐어?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만 이상한데 요거 한 칸 넘어보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X축이 이렇게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파동이 움직이겠죠? 여기 마루라 그랬어. 여기 골이라 그랬죠? 마루라 그랬지. 골이라 그랬지. 마루라 그랬지. 됐니?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한 파장 맞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cm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루에서 골까지는 몇 cm? 2cm. 됐니? 됐어? 그럼 이 파동의 파장은 몇 cm야? 4cm요. 이 파동의 반파장은 몇 cm야? 2cm요.
됐어요? 됐어?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다음 마루까지는 한 파장 떨어져 있죠. 그럼 그 다음 마루까지는 2파장 떨어져 있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반파장의 2배지. 됐어? 그 다음 마루까지는 반파장의 4배지. 됐어요? 얘는 원래 위치니까 반파장의 0배지. 되니? 한 번만요. 얘는 기준점이에요. 2분의 람다 반파장의 0배. 반파장이면 볼, 다음 마루가 되면 반파장의 2배. 그래서 파장. 얘는 반파장의 4배. 됐니? 이해됐어? 그럼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는 반파장의 2배, 그 다음 마루까지는 반파장의 4배. 그럼 마루가 계속되면 얘는 반파장의 0배, 2배, 4배, 6배, 8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루는 반파장의 짝수배예요. 됐니? 됐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 골은요, 얘는 반파장만큼 온 거지. 1배. 다음 골은요, 반파장의 3배. 됐어? 그럼 얘는 1, 3, 5, 7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골은 반파장의 홀수배예요. 여기까지 됐니? 할 수 있겠어요? 됐어? 됐어? 자, 그러면 마루와 골은 몇 파장 차이? 반파장 차이. 마루와 골은 몇 파장 차이? 반파장의 3배 차이. 마루와 골은 몇 배 차이? 반파장의 5배 차이. 됐나요? 마루와 마루는 몇 배 차이? 반파장의 2배 차이. 마루와 마루는 몇 배 차이? 반파장의 4배 차이. 그럼 골과 골은 몇 배 차이? 반파장의 2배 차이.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이거 하려고 이 모든 내용을 다 한 거야.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이거 올라고 간섭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잘 봐. 여기에서 파동이 시작됐대요.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겠지, 그지? 여기에서 파동이 시작됐대. 이렇게 파동이 갈 거 아니겠니?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되겠니? 상쇄 간섭이 되겠니?를 맞추는 게 오늘의 끝판왕이에요. 간섭의 끝판왕입니다. 되셨나요? 잘 보세요. 여기를 파원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파를 계속 만든 거지, 그지? 그럼 파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여기도 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파원 2번에서 파를 만든 거예요. 그럼 파가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파를 여기서 계속 만들었는데 여기 P점은 그럼 보강되겠니? 상쇄되겠니를 맞추는 게 이 간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됐니? 그럼 요 점에서 여기 파원에서 만든 파가 만약에 여기에 도착했을 때 마루라고 도착하고 여기에 있는 파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마루로 도착하면 얘는 보강되는 거 맞지? 됐나요? 여기서 골로 오고 여기서 골로 와서 만나면 보강되는 거 맞죠? 여기서 마루로 오고 여기서 골로 오면 상쇄되는 거 맞지? 그걸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됐나요? 자, 찾아볼게요. 그 어떻게 찾는 건지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파원을 만들어서 파동을 만들어서 파원 1번, 여기서 파를 만들어서 파원 2번 됐지? 그래서 여기서 파를 퉁퉁퉁퉁 치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오겠죠, 그죠? 여기서도 파동이 이렇게 오겠지, 그지? 됐나요? 됐어?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에 딱 절반 지점이면 요쪽에서 요렇게 온 파동과 요쪽에서 요렇게 온 파동은 똑같은 모양으로 오겠지. 됐나요? 그럼 얘가 한 칸만 더 가면, 얘가 요만큼 더 오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날 거고요. 얘가 똑같은 성령으로 요만큼 더 오면 여기에 이렇게 겹치겠죠. 이해됐나요? 마루와 마루가 겹치겠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 지점에서는 고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됐어? 이걸 뭐라고 표시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왔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A에서 A 프라임 O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할게. 그러면 이 AO와 BO의 거리의 차이, 다시 AO와 BO의 거리의 차이, 요걸 경로차라고 그래요. 다시 파원에서 점까지의 거리, 파원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경로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가운데 중점을 찍으면 경로차는 얼마야? 0이요. 됐나요? 그럼 이 한가운데 점을 다 찍으면 여기에 P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경로차가 얼마야? 0이요. 다시요. 이렇게 Q점을 찍으면 Q점의 경로차는 얼마야? 0이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다가 R점을 찍었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c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래요. 경로차는 얼마야? 6이요. 됐죠? 경로차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지? 각 파원에서 점까지의 거리의 차이, 그걸 경로차라고 합니다. 그럼 경로차는 거리를 빼기만 하면 되죠. 경로차는 실제로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물리원을 전체 다 통틀어서 처음 나온 단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단어를 처음 배울 때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세요. 거리의 차이가 경로차예요. 됐지? 자, 그럼 한 번만 지워볼게.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점 찍었어. S1 쭉 가서 여기가 P점이래. 여기다가 점 찍었어. S2 여기가 10m, 여기가 8m. 자, 경로차는 얼마니? 그럼 2m. 됐니? 이 경로차를 가지고 이 P점이 지금 보강됐는지 상쇄됐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됐나요? 자, 경로차의 개념은 됐으니까 오늘의 메인 이벤트를 여기다가 꼭 적습니다. 그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배가 나면요, 그 지점은 고강 간섭된 지점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경로차가 짝수배면 고강 간섭이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골과 골이 만나거나. 됐니? 다시요. 경로차의 반파장에 짝수배가 나면
아, 보강된 지점이란 뜻이에요. 됐니? 한 번만 더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경로차를 구했는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에 홀수배가 나면 우리는 그 지점은 상쇄 간섭되었구나 라고 쓰는 거야. 됐니? 자, 예를 두 개만 들어볼게요. 처음 점 찍어봅시다. S1 파원이에요.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S2 파원이에요. 됐지? 자, 같은 위상으로 쏠 거예요. 같은 위상으로 쏠 거고요. 그리고 파장은 2m래. 됐니? 여기서 나온 파장도 2m짜리, 여기서 나온 파장도 2m짜리. 동시에 똑같은 파장을 같은 위상으로 똑같이 만드는 중이에요. 됐니? 그럼 처음 한 점 찍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가운데 딱 중점을 찍어 5점이요 이렇게 표시하면요, S1에서 온 길이와 S2에서 온 길이는 같죠? 그럼 경로차가 얼마야? 0. 경로차가 0이면 짝수배야, 홀수배야? 짝수예요. 0은 짝수예요. 됐나요? 그러면 짝수예요. 다시, 그래서 이 5점의 기준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위의 점들은 모두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다 똑같죠.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경로차가 0이죠. 그럼 경로차가 0이라는 건 2분의 람다는 1m. 파장이 2m니까 2분의 람다는 1m죠. 반파장의 0배 맞지? 됐나요? 0배는 짝수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고? 보강 간섭이에요. 됐나요? 얘네들은 모두 다 보강 간섭되는 점들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스피커를 양쪽에다 설치하면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보강되니까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S1을 찍었어요. 똑같은 곳에 S2를 찍었어. 같은 위상으로 쌓고요. 파장은 2m라 그랬어요. 예를 든 거야. 자, 점 찍어봅시다. 그러면요,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P점은 보강되니 상쇄되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이쯤에다 찍어볼까요? Q점은 보강되니 상쇄되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0m. 자, P점은 보강되니 상쇄되니 됐어? 됐어? 자, 그럼 P점은 경로차가 얼마라고? 4m와 10m니까 몇 미터 차이가 났어? 6m 차이가 난 거 맞죠? 6m 차이는 반파장의 몇 배? 반파장은 1m 맞지? 2분의 람다는 1m예요. 그럼 1m에 6배 차이 나는 거 맞죠? 됐어요? 아, 그러면 반파장에 6배 차이가 났으니까 짝수배 차이 났네. 아, 이 녀석은 지금 보강된 지점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어때? 쉽지, 그치?
더하기 빼기를 한 다음에 반파장의 몇 배니를 찾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Q점을 찍었는데 Q점까지는 이렇게 와서 Q점이 어디야? 여기다 찍어볼까? 이쪽으로 6m를 왔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그어서 5m를 왔대. 이해됐니?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Q점은 경로차가 얼마야? 6m, 5m니까 차이는 1m 차이 나는 거 맞죠? 그죠? 됐어? 그럼 얘는 2분의 람다의 몇 배 차이? 2분의 람다가 1m지, 그지? 요거에 한 배 차이 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한 배 차이 났으니까 홀수배 된 거 맞지? 그럼 얘는 상쇄 간섭된 지점이다. 됐어요? 그래서 시험제 완성되니 여기서 진폭이 2짜리를 쌓고 여기도 진폭이 2짜리를 쌓다면 여기서 진폭은 얼마가 돼? 보강됐으니까 얘랑 더한 값만큼 커지겠죠. 그래서 4짜리가 되는 거고요. Q점에서는 진폭이 얼마가 돼? 2짜리와 2짜리가 반대로 왔다는 뜻이지. 그러면 상쇄됐겠죠. 그러면 2와 2가 반대로 왔으니까 진폭은 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 좀 지워볼게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건 다야. 나중에 온천 가면 해보세요. 수영장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면 안 되고요. 니네 나중에 그 대중목욕탕 이런 데 가면 사우나 이런 데, 온천 이런 데 그럼 굉장히 큰 욕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천장 본 적 있어요? 천장을 보면 물결 무늬가 이상한 무늬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무늬 중에 유심히 잘 보면 밝은 무늬가 있고 어두운 무늬가 있어요. 나중에 꼭 봐.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물을 막 이렇게 튕기잖아요. 그럼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막 움직여요. 나중에 꼭 보세요. 됐니? 꼭 봐. 원래는 여기를 튕기면서 이렇게 똑같이 튕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물이 투명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이 뭐 검정색이거나 여기 차처럼 초록색이거나 이런 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무늬와 검정 무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꼭 보세요. 괜히 중요한 시험 문제 하나 적어줄게. 최종 끝판왕입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요거 하려고 이 모든 걸 하는 거야. 물결파를 쏠 거거든요. 물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지. 경로차가 반파장에 짝수되면 보강된다 그랬죠. 진폭은 2배가 돼요. 되니? 다시 한 칸 띄어서 경로차가 2분의 람다가 돼서 홀수배가 되면 상쇄된 지점이라고 했죠. 그치? 되셨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S1, S2 같은 위상으로 쐈고요. 파장은
4m, 진폭은 2, 얘도 진폭은 2. 됐니?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기 P점을 찍어볼게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m. 됐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 자, P점은 고강간섭, 상쇄간섭. 전부 다 짝지만 써놓으니까 마치 보강될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네, 네. 반파장은 얼마라고? 2m. 그죠? 그러면 얘는 경로차가 얼마란 뜻이야? 14에서 6을 뺐으니까 8m요. 그럼 얘는 반파장의 2m의 4배인 거 맞지? 그죠? 그럼 얘는 고강돼요. 이 점은, 여기에 점은 여기서 물결파를 만들면 이렇게 동심원이 계속 퍼져나가겠죠. 여기서 만들면 동심원이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겠죠. 그럼 이 점은 항상 보강돼요. 됐나요? 보강 상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물결파가 계속 지나가면서 요 점은 계속 보강이에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여기다가 P점, Q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다 Q점을 찍었어. 이렇게 갔더니 여기가 12m. 이렇게 왔더니 여기가 6m. 자, Q점은 보강되니 상쇄되니? 됐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라고? 아, Q점의 경로차를 구해야 되죠. 이 녀석의 경로차는 12m, 6m니까 6m 차이 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6m면 짝수배야, 홀수배야? 됐어? 6m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짝수예요, 홀수예요가 아니라 반파장은 2m짜리죠, 이번에는. 그 녀석의 3배 맞지, 그지? 됐니? 그럼 얘는 4배인데 얘는 3배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상쇄된 지점 맞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파동 에너지가 계속 벗어나와서 Q점을 통과해서 계속 지나가겠죠? 여기서 나온 애들도 계속 지나가겠지, 그치? 그럼 Q점은 계속 상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강되면 진폭은 얼마야? 4요. 상쇄되면 진폭은 얼마야? 0이 되는 거죠. 잘 봐. Q점은 파동을 계속 만들 때마다 Q점은 계속 상쇄 계속 상쇄돼요. 그럼 진폭은 0 계속 0이지. 진폭 0이 무슨 뜻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니? 요 P점, 요 Q점은요, 물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되니? 그래서 요 점에 딱 내가 서 있으면 파도가 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 왜? 이쪽에서 온 파도와 이쪽에서 온 파도가 상쇄돼서 높이가 0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되니?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요, 내가 여기에 둥둥 떠 있으면 마루와 마루가 와서 보강됐다가 골과 골이 와서 보강됐다가, 됐니? 마루 와서 보강됐다, 골과 골이 와서 보강됐다 이래요. 그럼 마루가 오면 보강됐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골과 골이 오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굉장히 크게 반복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니네 어디 서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여기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파도가 막 여러 군데서 막 쳤는데 상쇄되는 지점은 파도가 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막 아무리 쳐도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물결파에는 이런 두 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거라고? 보강되고 상쇄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국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3개예요. 잘 보세요. 마루가 보강되면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지. 얘를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나랑 되게 가깝죠. 그래서 밝게 보여요. 한 번만 더. 골과 골이 만나면 이렇게 커지겠지. 그럼 내가 얘를 쳐다보면 되게 멀죠. 그래서 어두워 보여요. 다시. 마루가 만나서 보강이 되는 밝아 보여요. 그럼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되는 어두워 보여요. 되니? 그러면요, 상쇄돼서 진폭이 0이 되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지. 이해되니? 이걸 애들이 왜 틀려오냐면 밝으면 보강, 어두우면 상쇄라고 써서 틀려요. 이해됐어? 뭐가 함정인지 알겠어요? 밝으면 보강, 어두워도 보강. 마루가 만나서 보강은 밝음,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도 밝음. 어두움. 밝고 어두운 게 다 보강이에요. 그럼 상쇄는요? 밝음, 어두움이 없어. 됐어? 요게 왜 별표 3개인지 알겠니? 경로차가 짝수배가 돼서 보강이 되는 건 밝은 문이에요. 밝은 문이. 됐니? 언제? 마루가 만났을 때. 그럼 골과 골이 만나면 무슨 문이? 어두운 문이. 어두운 문을 여기다 쓰는 거야. 밝은 무늬도 보강간섭, 어두운 무늬도 보강간섭. 그래서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면 그걸 보강간섭된 지점이에요. 경로차는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이에요. 그럼 상쇄간섭된 지점은 진폭이 0이라고 그랬지. 그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됐나요? 어두우면 상쇄간섭 절대로 안 돼요. 밝지도 않아, 어둡지도 않아. 얘는 밝기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왜 별표 3개짜리인지 알겠지? 애들 제일 많이 들려오는 거거든요. 밝은 무늬가 보강간섭 괜찮아요. 그런데 어두운 무늬도 골과 골이 만난 보강간섭이에요. 그러니 이 피점은 마루가 만나서 보강됐다가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됐다. 마루 보강, 골과 골 보강. 이걸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밝고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걸 반복해요. 그런데 상쇄간섭은 마루와 골이 왔다, 골이 왔다, 마루가 왔다 이렇게 해서 반대 이상 계속 오겠지. 그러니 진폭은 항상 0, 밝기에 변화가 없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해볼까요? 자, 문제 하나만 살짝 풀어볼게요. 문제 하나만 살짝 풀어봅시다. 252페이지요. 4번. 그림은 물결파 투영장치의 전파원 S1, S2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을 때 같은 위상이고요. 진폭이 같아요. 같이 발생시킨 거죠.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선과 점선은 각각 물결파의 마루와 골이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그러면 P점 한번 볼까요? 마루와 마루가 지금 겹쳤지.
그럼 얘는 보강간섭 밝은 무늬.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 다시요. R점은요. 점선과 점선이 만났지. 골과 골이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보강간섭 무슨 무늬? 어두운 무늬. 됐니? 여기다가 쓰는 거야. 어두운 무늬. 그럼 Q점은요. 실선과 점선 만난 거 맞죠?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간섭. 그럼 밝기는 변하지 않아요. 됐나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중간색이에요. 됐니? P에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동그라미요. Q의 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다. 어디가 제일 낮다고? 상쇄간섭이 제일 낮은 거야? 골과 골이 만난 데가 제일 낮은 거야. 골과 골이 만난 데가 제일 낮은 거죠. 됐니? 이런 게 여러분들이 낮게 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Q는 X를 치시고요. R점이라고 고쳤어야 되겠지. 그치? 골과 골이 만난 지점이 수면이 가장 낮아지는 지점 맞죠? 어두운 무늬니까요. 밝기는 P에서가 R에서보다 더 밝다. P가 제일 밝아요.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그럼 가장 어두운 데는 어디라고? 상쇄간섭 안 되고요. 골과 골이 만난 보강간섭 지점이 가장 어둡다. 이해됐어? 무엇을 틀려오는지 알겠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지막 한 문제. 빗장 한 번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258페이지요. 그림은 간격이 3cm인 두 전파원 S1, S2 진동수와 진폭이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킬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마루는 실선, 골은 점선. 그럼 D점은요? 보강간섭. 보여? 어두운 무늬. 쓸 수 있겠니? 다시요. C점은요? 보강간섭 밝은 무늬. 보여요? B점은요? 상쇄간섭 0. 됐니? A점은요? 보강간섭 어두운 무늬. 됐어요? 쓸 수 있겠어? 어두운 무늬가 상쇄간섭이 아니라 골과 골이 만난 보강간섭 지점인 거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B는 시간이 지나도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B는 뭐라고? 상쇄간섭이니까 밝기가 변하지 않아. 진폭은 항상 0. 요게 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 나게 올 만한 걸 제일 위에다 써주는 거예요. 기억은 동그라미. A에서는 상쇄 X, C에 도달하는 두 파동의 경로차는, 자, C에 도달하는 두 파동의 경로차는 칸수를 세세요. 칸수를 세요. 얘는 S1에서 C까지는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같죠? 네 칸 가면 보여? 참.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C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C점을 한 이쯤에다 한번 찍어볼까? C점을 한 요쯤에다 찍으면 됐지? 잘 보세요. 실선, 점선, 실선, 점선, 실선 이렇게 나타나죠. 실선이 마루고요. 다음 마루가 실선, 다음 마루가 실선 맞지?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얼마라고? 파장이요. 람다.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얼마? 람다. 됐나요? 그럼 얘는 람다가 몇 cm짜리니를 보려면 S1에서 S2까지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럼 S1에서 S2까지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같죠? 그럼 6칸이면 S1에서 S2까지 6칸을 갔으니까 3파장 지난 거 맞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어? 3파장이 3cm인 거죠? 됐니? 그럼 파장은 1cm인 거지? 그럼 반파장은 0.5cm인 거지? 찾을 수 있겠니?
굳이 이만큼을 안 와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C점은 경로차가 얼마야? 원점에서 쭉 그려서 여기가 C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같겠죠? C점 경로차 0이에요. 그것만 찾으면 되는 법칙이죠. 그럼 경로차 0보다 작을 수 있니? 아니에요. 이건 X예요. 어때요? 수능 문제 되게 쉽지, 그지? 뭐라고? 원래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경로차 물결파의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요거 헷갈리니까 요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이게 내신이건 수능이건 모의고사건 전부 다 문제의 난이도에 상관없이 안 낚여오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어려운 단어 많아요. 경로차, 같은 이상, 반대 이상, 오간간섭, 상쇄간섭, 중첩 이런 단어 많지. 그래서 이 간섭은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요걸 기본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간섭이거든요. 꼭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꼭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처음 배웠으면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건 훨씬 중요한 복습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간섭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꽤 까다로운 부분이지만 그 모든 어려운 공식들이 다 사라졌어. 됐나요? 그러니 한국말로 된 시험 문제만 출제가 된단 말이죠. 개념 정리를 꼭 반드시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해요. 고생했습니다.